자, 14선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했던 14선언 11주년. 이래서 대거 방북단이 꾸려졌다고 그럽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도 네. 거기에 들어가고. 무슨 자격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단체, 단체 아들 자격으로. 그래서 뭐 권양숙 음. 그 여사를 뭐 북한에서 오라고 했는데 권 여사가 이 노건호 씨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노건호 씨도 간다 그러는데, 오늘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채널에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네. 노건호 씨가 그때 김무성 대표가 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뭐 대단하십니다.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엄청나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예의 없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노건호 씨의 목적이 뭔지. 노건호 씨는 아마도 이제 지금 딱히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 세들의 정치, 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14선언으로 150명이 가는데, 저는 가는데 왜 우리 통일부에서 2억 원을 대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정부 당국자는 한 30명 포함되고, 네. 120명은 이제 민간인입니다. 정부 공무원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런데 정부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가서 뭘 하는 건지 가봤자 빤합니다. 북한 측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 놀이의 장에서 뭐 시찰하고, 네. 뭐 또 가서 공연 보겠지요. 그렇죠. 뭐 북한 어린애들 동원해가지고 정말 뼈빠지게 고생시켜가지고 달러벌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뭡니까? 무슨 스타디움 가가지고 그걸 보고. 거기에 또 엑스트라 내지는 신스틸러로 출연을 하겠다 이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걸 시찰하고 와서, 야, 평양은 역시 대단해. 사회주의 정말 참,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 도시 대단하다. 왜? 평양은 전시 도시니까. 다른 데 못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양 가면요. 전 평양 여러 번 가봤습니다. 딱 정해진데 호텔 밖도 못 나가요. 호텔 밖 나가다 큰일 납니다. 정해지는 포즈인데 선전물,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가난한 동네 보이지 않고 서울의 제일 화합한 도시, 화합한 시설을, 화합한 무슨 뭐 놀이시설만 딱 보여주면서, 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그것도 있고 가난한 동네도 있고 더러운 동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봐야지 서울인 것이죠. 근데 평양을 그거만 딱 보여. 평양 자체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거 보고 와가지고 또 이 사람들, 야, 좋더라. 또 무슨 뭐 냉면 맛 좋더라. 또 하고 다니겠지요. 그러니까 11주년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은 자기 돈으로 가지. 왜 국민 세금을 축내갖고 2억 원을 그 150명한테 100만 원씩, 100만 원에서 좀 더 주는 거겠죠? 이거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더구나 이거는 남북 제재, 여기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여기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건 남북 제재,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측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미국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좀 저는 솔직히 자존심 상해요. 하나하나 미국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 우리가 미국 측이 알아서 미국 분명히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북한에 제재를 하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자꾸 이것저것 일을 벌여가지고 저쪽에 눈치 보는 거, 왜 자꾸 일을 벌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존심 상하게요. 자존심뿐만 아니라 이거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2억 원이라는 캐시 아닙니까? 그렇죠. 현찰을, 대량 캐시를 뭉칫돈을 주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네. 행사는요. 네. 150명 간 행사. 우리가 왕복 여비 비행기 값은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뭐 전 세계로 가면은 체제비를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도 좀 딱한 게 돈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150명 지금 호텔비, 숙박비, 식비 다 받겠다는 건데, 그걸 주고 와가지고 제재인이 아니니 대상이 아니니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우습고. 그런데 어찌됐든 국민의 세금이 또 한 번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죠. 사실 네. 공동축제라고 했는데, 공동축제라면은, 자, 14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공동축제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축제인데, 공동은 남북한 공동축제가 맞아요. 그게 맞는
본래 타당한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남한에 대해서도 공동축제로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축제. 그러니까 그들만이 사는 세상에 그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뭐 김미화 씨라든가 또 뭐 저기 명계남 씨라든가 그 청산규리 씨는 안 간 것 같아요. 있어요. 예. 연예계 좀 어둡습니다. 우리 안 원장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돈 문제를 좀 우리가 깔끔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그 올림픽 때 우리가 다 됐어요. 북한 그렇죠. 선수단, 예, 예. 뭐 연예인들, 북한의 그 뭐 가수들 다 됐어요. 그러면 뭐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가서 좀 김정은이 보고 내라고 하고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발전됐고 뭐 이렇게 가서 이번에 지난번에 북한 갔던 사람들이 옛날에 북한이 아니다. 북한이 너무 좋아졌다. 굉장히 뭐 발전했다. 아니 그러면 먹여달라고 하고 재워달라고 할 필요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예전에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수해가 났을 때 북한 쪽에서 불쌍한 남한 주민들 우리가 이제 뭐 주겠다. 수해 그 뭐 이렇게 물품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전에 같으면 북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 받을 줄 알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받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북한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포목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취렴해갖고 이번에 특히 가시는 분들 뭐 맨날 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왜 우리 세금으로 왜 내야 되는지 저는 이거 도대체 한국당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가시는 분들 그쪽 시민단체도 많이 있어요. 시민단체 네. 지원을 하든지 요즘 네. 뭐 시민단체 지원받는 단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을 걷든지 개인이 각출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걸 굳이 2억 원, 뭐 150명이니까 한 사람도 한 100만 원, 한 20만 원, 30만 원씩 걷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자, 이런 말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뭐 2억 쓰려고 하더라도 야 이거 국민들 비판 심하구나 라면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야당에서 이런 문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동축제, 그들만의 공동축제면은 그들이 각출해서 그들만의 축제를 하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 가서 지금 이렇게 자꾸 이제 대북 제재가 지금 국제사회가 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남북한의 관계가 과속을 내다 보면은 북한이 업한을 하게 됩니다. 북한 뭐 굳이 미국 애들이 제재하더라도 남한만 풀어주면은 네. 사실 중국과 대한민국이 제재를 풀어주면요 북한 돌아갑니다. 경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뭐 미국 제끼고 그러고 제대로 하면 우리가 핵은 적당히 가지면서 대북 제재 중국 남한이 풀어주고 하면서 뭐 같이 그냥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질되는 거고 우리가 볼모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 올리시는 분이 이 김여정이 이제 워커힐을 애쉬턴 하우스에서 묵었다. 그 연예인들이 왜 그 결혼식 올리고 자는 데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하룻밤에 뭐 몇백만 원 하는 거고 현송월이 얘기도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현송월이도 스위트룸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다 우리 돈인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낸 세금이 현송월이 스위트룸이라든가 김여정의 애쉬턴 하우스 그 묵는 돈으로 하면 저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진짜 우리는 정말 어쩌다가 한번 호캉스 호텔에 가서 바캉스 이런 것도 해보는 게 꿈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청자분들 어떻게 그런데 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일단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통일부에 아까 우리 안영환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 2억 원 지원하는 거 우리는 용납 못한다. 이렇게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글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은 올리시고 전화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보수의 목소리를 이 사회에서 반드시 존재 증명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한국당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노건호 씨가 가면서 또 좌파 진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노건호가 가면은 말하자면은 김정은이하고 같이 만나서 이새끼리 뭐 만나는 것을, 왜냐하면은 그때 김정일이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만났기 때문에 네. 그 이새끼리 만나는 게 또 멋있지 않느냐, 뭐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좌파들의 정말 이 의식, 이거야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반동입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세습 정치, 2세 정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사회 개혁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세습은 3대 세습이죠.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은 사회주의 역사, 100년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네. 북한한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아, 누구의 아들이니까, 그럼 누구의 아들하고 만나면 좋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럼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만났을 때 박수 쳐주지 그랬어요.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어찌됐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 김정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양면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협상, 이게 또 통일 대상으로서 협상의 대상으로서의 김정이 있지만 또 그 뒤이면에는 3대 세습, 김씨 왕조의 황태자, 그리고 독재자, 고모부를 처참하게 죽이고 수많은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국민들은 헐벗거나 뭐 상관없이 지는 수백만 원짜리 와인 마시고 수십억짜리 요트 타고 다니면서 미국에서 이상한 농구선수 데려다가 같이 놀고 네. 이런 사람을, 이런 실체를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쪽만 보자고 주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이해하면서 접근해야지. 앞에 나온, 제가 항상 이야기하겠지 않습니까? 독재자는 멋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김정을 혹시 만난다면은 또 뭐 북한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세상에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의 양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견인데, 북한에 관한,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들은 북한에 관한 갑자기 너무 관대해요. 너무 호의적입니다. 정말 남쪽에 있는 다른 진영,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참 매몰차게 대하면서 왜 북한에서는 그런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저거는 괴멸 대상이라든가 청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청산의 대상은 김정은이죠. 따지면 제가 이야기하지만 적폐 이야기하지만은, 자, 적폐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게 가장 큰 적폐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의 적은 김정은입니다. 맞습니다. 한반도 최고의 적폐는 김정은이에요. 그 실체를 알고 접근하고 그 실체를 알고 만나야죠. 그런데 그 김정은을 국회 연설을 초대를 하겠다. 저는 이정미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정말 열받는 일인데, 하태경 의원은 왜 그래요? 하태경 의원도 김정은이 국회 연설, 국회는 6.25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족의 이름으로 완전 폐기하고, 그러기 전에는 저는 김정은이가 국회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올 수가 없지요. 사실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김정은은 양측면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양측면이 있는데, 통일의 대상과 정말 우리로 보면 반국가단체의 수괴입니다. 네. 반국가 수괴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서 국민 모두가 김정은을 안을 수 있을 정도 상황 변화가 있다면 국회 와서 얼마나 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국회에서의 이른바 연설은 국회가 딴 나라의 국가 원수에 대한 대우입니다. 당신들에 대해서 우리의 친선을 이야기하는 거고, 당신들 국가를 우리가 이렇게 참 안고 가고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또 대다수가 북한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는데 그 나라 국가 원수가 와서 연설한다? 그게 됩니까? 그 박수 치는 자리, 사실 국회에서 연설은 외국 원수들한테 우리가 사실 애우를 다하면서 박수 쳐주는 자리인데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김정은의 현재 자세, 비핵화라든지 현재 북한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다, 특히 국회에 온다, 올 수는 없는 거죠. 김정수님 말대로 좌파의 언론 장악 때문에 세뇌된 국민이 많다. 저는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쌍수를 들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얘기하는 진보라는 이름 아래서
정말 종북, 친북적인 행태를 하는 그런 연예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론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처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지켜온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텔레비전에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러다가는 텔레비전이 그들에게 완전 점령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번에 노벨상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공동 수상해야 된다. 좌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라는 거. 오늘 잠 안 오시겠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나라니까요. 우리 나라입니다. 저들의 나라가 아니고요. 아유, 참. 노벨상 뭐 받을 수도 없고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노벨상을 아니 주겠습니까? 인권을 그렇게 짓이겨놓고 그럼요. 그런 살인자에다가 무슨 노회상입니까?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자꾸 예. 우리가 이제 뭐 웃고 있는 김정은은 있지만 그 이면에는요. 전 세계 독재자 레벨이 있습니다. 독재 레벨. 전 세계 국가 지도자한테 독재자였죠. 독재 레벨에 김정은이 몇 등이나 할 것 같습니까? 빅3 안에 들어가요. 빅3 안에. 아니 넘버원 아닙니까? 전 세계 독재자 빅3 안에 들어간 사람을 뭐 무슨 상을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네.